27살에 5살 연하의 아내와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산지 올해로 30년. 얼마 전 결혼 30주년을 맞이해서 한 달 동안 아내와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비싼 유럽 여행을 한 달 동안이나 다녀오다니 재산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무능력한 가장으로 집에서 찬밥 신세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중견기업의 세일즈맨으로 20년 넘게 정말 일만 했습니다. 식품회사 세일즈맨이라 거래처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것이 세일즈맨의 능력을 인정받는 길이었기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거래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영업을 했고 남들보다 훨씬 일찍 진급도 하면서 20년 뒤엔 상무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정말 고생 끝나나 보다 했는데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회사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임원과 관리자들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저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선 명예퇴직 압박이 있었지만 저는 대학에 들어간 아이들 때문에라도 어떻게든 버텨야 된다는 생각에 연봉을 30% 삭감하는 조건도 수용하면서 악착같이 회사에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불과 2, 3년. 한번 휘청거린 회사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고 나중에 제 책상까지 빼곤 의자에 앉아있으라는 회사의 무언의 압력에 큰 치욕을 맛보며 결국 23년 동안 모든 것을 바쳤던 회사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당장은 퇴직금과 모아놓은 적금이 있어 버틸만 했지만 그마저도 몇 년 전 장만한 집에 대출을 갚는데 대부분 밀어넣어야 했고 당장 무슨 일이라도 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아내는 23년 동안 전업주부였고 퇴직 후에도 생활비를 벌 사람은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몇 달간은 그렇게 고생한 것이 있으니 당분간 푹 쉬면서 여행이라도 좀 다니자는 아내의 말을 위안 삼으며 몇십 년 만에 늦잠도 푹 자보고 아내와 영화도 보러 다니며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맛집도 다녀보면서 신혼 때도 못해본 호사를 누려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모아놓은 돈은 줄어들고 대학생 아들, 딸 용돈과 등록금까지 해결하고 나니 금세 쪼들려지기 시작하더군요. 게다가 아내와 계속 집에 붙어있다 보니 현실 문제, 생활비 문제로 점점 부딪히는 일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리운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일즈맨으로 일하면서 전국으로 운전을 다니며 내비게이션보다 자리에 더 훤할 정도였기 때문에 운전이라면 자신이 있었고 남들 다 자는 밤에 조용히 운전만 하면 된다는 것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퇴직해서 적성에도 안 맞는 식당, 치킨집으로 그나마 있는 재산 다 날리고 빚을 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차라리 적은 돈이라도 투자 없이 월급처럼 버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대리운전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감을 좀 잡은 뒤에 나중에 택시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저랑 적성이 맞고 안정적이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 일을 하게 되면서 직장 생활 때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스럽고 비참한 상황들에 내몰리는 건 정말 순식간이더군요. 이제 겨우 대학에 들어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대학생들이 술에 취해 반말을 짓거리는 것도 참아야 했고 사회초년생들이 젊어서 놀고 먹었냐면서 나이 먹고 대리운전한다고 무시하는 것도 참아야 했습니다. 대리비 2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현금 없다며 지갑에 있는 18,000원을 먹고 떨어지라며 휙 뿌리는 젊은 놈의 주정에 땅에 떨어진 지폐를 주워했을 땐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깊은 분노와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장 참기 힘들었던 건 가족들의 변화였습니다. 직장에 다닐 땐 항상 존경받는 가장인 줄만 알았던 저였지만 대리운전을 하게 되면서 절반도 안 되는 돈을 아내에게 갖다 주자 돌아오는 건 깊은 한숨과 잔소리였습니다. 게다가 당장 아이들에게 주는 용돈과 지원도 줄어들자 다른 집 아빠들과 비교하면서 저를 능력 없는 아버지로 여기기 시작하더군요. 정말 예의 바르고 착했던 제 아들과 딸이었는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직접 대학 다니면서 생활비도 벌기 시작하면서 힘들어 죽겠다며 자기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편하게 부모님 지원받아서 유학 다녀오고 스펙 쌓는다며 제가 원망스럽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인생 헛살았구나 싶었습니다. 아내 역시 그런 아이들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원망하며 아이들을 감싸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이런 가족을 위해 그동안 그렇게 밤낮 없이 일하고
돈을 벌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대리운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없던 병이 생기더군요. 스트레스성 두통 때문에 자주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어느 날 밤엔 여느 때와 같이 대리운전 사무실에 가던 길에 현기증이 나서 정신을 잃은 적도 있었습니다. 눈을 뜨니 병원 응급실이더군요. 그리고 제 옆엔 같은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저처럼 대리운전을 하는 30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도 사무실로 가다가 제가 길 옆에 주저앉아 정신을 잃은 것을 발견하고 직접 응급실에 데려다 준 거였습니다. 자신을 오태석이라 소개한 그 남자는 가족들한테 연락하려고 했는데 제 스마트폰이 잠겨져 있어 못했다고 했고, 저는 그에게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치료를 받고 나올 때까지 옆에 있어줬는데 의사는 식사를 잘 챙겨 먹어야 할 것 같다며 약간의 영양실조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돈 적게 벌어오는 남편, 늦게 집에 들어가도 차려진 밥이라곤 컵라면 정도에 불과했으니 1년 넘게 부실하게 먹으며 운전한 탓이겠지요. 링거를 맞고 병원을 나오는데 태석군이 저를 데리고 갑자기 어딘가로 향하더군요. 요즘 세상에 영양실조가 어디 있냐며 저를 식당으로 데려가더니 설렁탕과 수육을 사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받아보는 관심과 배려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고 저는 한동안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소주 한 병을 시켜 태석군의 만류에도 가득 한 잔을 따라서 입에 털어넣었습니다. 그리곤 속에 쌓아뒀던 제 서름과 그간 제가 살아온 이야기들을 태석군에게 하소연하듯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제 얘기를 다 들어주었고 그동안 마음고생 참 많으셨겠다면서 저를 위로해주더군요. 자기도 아버지가 계셨는데 평생 몸담아온 직장에서 퇴직하시고 식당을 열었는데 잘 안돼서 결국 망하고 빚을 지셨다고. 그래서 한동안 가정이 어려워져서 다니던 대학을 중퇴하고 일을 해야 했다는 얘기를 들려주더군요. 그래서 아버지를 한동안 원망하고 관계도 서먹해졌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야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셨는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제 자식들도 나중엔 알게 될 거라며 지금은 이해하시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 몸부터 먼저 챙기라며 자식들은 지금은 좀 원망하지만 스스로 일도 해보고 사회 경험도 해보고 나면 얼마나 제가 치열하게 살면서 돈을 벌었는지 깨닫게 될 거라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들뻘인 태석군과 소주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고충과 경험에 대해 공감해주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한참 식사를 하던 태석군은 자신은 3년 넘게 대리운전 일을 해왔는데 1년만 더 대리운전을 한 뒤에 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사업을 할 거라며 사업자금 3억을 거의 다 모았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3, 4년 동안 3억이나 되는 돈을 모을 수 있었냐며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자 사실 대리운전만 해서 모은 돈은 아니라며 진짜 비결은 다른 부업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적게는 수십만 원, 많은 날은 100만 원도 벌어봤다는 말에 저는 설마 무슨 주식이나 도박 같은 거 하냐고 물었고 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 허접한 거하고는 다르다며 이건 욕심만 안 부리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라며 제게 인터넷 뱅킹 내역을 보여주더군요. 최근 3달간의 입금 내역에 거의 매일같이 찍혀있는 수십만 원의 금액들을 보자 더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던 태석군은 제가 아버지 같아서 알려드리고 싶다며 자신처럼 돈을 벌어서 중년에 행복한 생활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며 마진거래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휴대폰으로도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절대 도박 같은 것이 아니니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용을 잘 읽어보고 가입해서 무료로 주는 돈을 이용해서 직접 거래도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생활할 때도 남들 다 아는 주식조차 안 했던 저였지만 태석군이 가르쳐주는 대로 가입한 뒤 따라서 거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수익이 나더군요. 그날부터 저는 밤엔 대리운전을 하고 낮엔 마진거래를 하며 수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종잣돈은 300만 원 정도였지만 태석군은 욕심부리면 안 된다며 계속 거래를 해보면서 감도 잡고 가이드가 알려주는 대로 따라하면서 수익 만드는 연습을 계속 하라는 거였습니다. 주식이나 도박은 확률도 낮을 뿐더러 내 선택에 모든 것이 좌우됐지만 마진거래는 따로 톡으로 알려주는 가이드가 있어서 신호를 줄 때마다 매매만 하면 수익이 오더군요. 그래서 매일같이 수익 만드는 재미를 느끼며 태석군의 말대로
차근차근 감을 익혀갔습니다. 그렇게 매일 조금씩 수익이 계좌에 쌓이니 새로운 활력도 생기고 계좌 잔고 쌓이는 재미에 새로운 계획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들은 제게 차가웠고 저 또한 가족들과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쓰였습니다. 마진 거래를 한 지 8개월 정도 되었을까요? 계좌 수익은 어느덧 7천만 원을 넘게 쌓여가고 있었지만 남은 인생 가족들과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했을 때 또다시 심한 두통과 구토 증상이 저를 괴롭혔고 저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고 난 결과는 또다시 저를 절망에 빠뜨리는 듯 했습니다. 머리에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으니 얼른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실직에 이어 이번엔 종양인가 싶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저는 가족보다 태석군을 찾아가 이를 털어놓았고 태석군은 조기 발견이니 쉽게 치료될 거라며 얼른 수술 절차를 밟으라더군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얘기하시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전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고 그럴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나 혼자 죽을 테니 너희들은 집이라도 팔아서 니들 마음대로 살아보라는 생각으로 수술 동의서를 쓰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태석군은 수술 전날까지 저를 설득했고 저는 아침 저녁으로 평소처럼 저녁이 되어 대리운전을 하러 가겠다며 집을 나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수술이 잡혀 있었고 저는 태석군과 함께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어 마취에 들어갔고 잠들기 전까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수술 잘 되어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회복실에 누워 있었고 수술 결과가 양호해서 입원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입원실에서 다시 눈을 떴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가족들이었습니다. 아내와 아들, 딸 모두 제 손을 잡으며 엉엉 울었고 다들 제게 죄송하다고 빌더군요. 그동안 너무 몰랐다고, 그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우는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에 저는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태석군이 제 전화기를 이용해서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고 그동안의 자초지정을 모두 이야기했다더군요. 그래서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저를 너무 방치하고 외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가족을 위했고 열심히 일한 가장이 한순간 돈을 못 벌게 되자 가족들이 제대로 신경도 쓰지 않고 무시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병원에서 화해하게 되었고 저는 얼마 후 무사히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회복을 한 후 다시 대리운전을 하며 마진 거래를 계속해 나갔고 지금은 7억 가까운 수익을 모아 이번에 변두리에 있는 작은 3층 건물을 구입해 월세 수익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음식 솜씨 좋은 아내가 작은 반찬 가게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준비를 좀 한 다음 1층에 가게를 마련해 줄 예정입니다. 그 후로도 저희 가족은 다시 예전처럼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고 저는 대리운전을 그만두고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사는 제 적성에 맞지 않고 건물 월세 수익으로도 저와 와이프가 충분히 여유롭게 생활 가능하니 이참에 젊을 때 하고 싶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요. 요즘처럼 편안하고 행복한 때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제게 이런 기회를 제공해준 태석군, 그리고 태석군이 가르쳐준 마진 거래가 없었다면 지금의 여유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참고로 태석군은 훨씬 일찍 3억을 모아 사업을 시작해 지금은 자동차 튜닝업체 대표로 잘 나가고 있고 가끔 저를 찾아와 함께 술 한잔 기울이며 옛날 이야기를 하곤 한답니다.